이번 영상은 원형뜨기를 하면서 빼뜨기 및 기둥코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두 개의 도안은 똑같이 매직링 6코로 시작해서 총 4단까지 뜨는 도안이고요. 한 가지 다른 점은 여기에는 지금 기둥코 및 빼뜨기가 있다는 점이고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해서 우선 빼뜨기 그리고 기둥코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없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양을 한번 알아보고 그 차이점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빼뜨기 있는 원형뜨기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V자 모양의 기호가 늘려뜨기 부분입니다. 해서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안은 이제 치우고요. 한번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직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2번 감아 주시고요. 왼손으로 실 잡아 주시고 원 안으로 바늘 넣어서 가져오고 실 걸어 빼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집니다. 자, 이 매직링 처음 시작하는 1단의 경우 영상이 있으니 그걸 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선 처음에 사슬 하나, 기둥코 세워 주시고요. 짧은뜨기 6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 6. 자, 해서 이 끝실을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실 당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끝실을 마저 잡아 당겨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가운데가 조여지고요. 자, 이제 빼뜨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가장 첫 짧은뜨기를 찾아서 해주는데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요 거꾸로 돌아서 찾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5, 6, 6이네요. 자, 짧은뜨기, 빼뜨기 하시면 이렇게 1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해서 2단은 6코 모두 늘려뜨기를 해서 총 12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 한 상태에서 바로 사슬 하나 올려 주시고요. 자, 이때 이 사슬은 크기가 크지 않게 약간 조금 이렇게 힘을 주셔서 크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가 첫 코냐 하면요, 저희가 빼뜨기 했던 요 첫 번째 짧은뜨기 코, 여기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저희가 빼뜨기 했던 그 코예요. 그리고 늘려뜨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자,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자리에 짧은뜨기 2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코에도 모두 짧은뜨기를 2개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2개씩. 자, 이렇게 늘려뜨기를 해서 총 12코가 되었고요. 사슬이 아닌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빼뜨기. 자, 그 다음에 다시 기둥사슬 하나. 자, 그리고 역시 첫 코는 여기 저희가 빼뜨기를 했던 요 첫 번째 코, 빼뜨기를 했던 요 첫 번째 코에 다시 짧은뜨기를 해주시는데요. 3단에서는 짧은뜨기 한 번, 그리고 늘리기 한 번, 이렇게 반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은 빼뜨기 한 이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는 늘리기. 자, 해서 이렇게 끝까지 반복해 주시면 총 18코가 되겠습니다. 짧은뜨기 한번, 늘리기 한번. 자, 또 한 바퀴 돌아왔고요. 이제 빼뜨기 어디다 하시는지 아시겠죠? 처음에 짧은뜨기 코에 보면 여기 이렇게 늘리기 코가 있고요. 그 전에 첫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4단은 짧은뜨기 2번에 늘리기 1번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하나, 둘, 그리고 늘리기. 자, 지금 저희가 뜨고 있는 원형뜨기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늘리기가 계속 같은 위치에 들어가고 있어요. 즉 늘리기 했던 코에서 다시 늘리기가 되고 늘리기 했던 곳에서 다시 늘리기가 되고. 자, 이렇게 해도 물론 원은 만들어지지만 조금 더 완벽한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 늘리기 코를 랜덤하게 위치를 조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가령 지금 보시면 저희가 방금 전에 짧은뜨기 하나에 늘리기 하나 있었죠. 그리고 지금 짧은뜨기 2개에 늘리기 해서 지금 늘리기 한 곳에 다시 늘리기가 되고 있어요. 도안을 봐보시면 지금 이렇게 늘리기 한 곳에서 다시 늘리기가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럼 이제 요거를 계속 5단, 6단, 7단 이어가다 보면은 약간 요 늘리기 한 부분이 이렇게 각지게 모양이 바뀌어요. 해서 할 때는 요 늘리기 위치를 랜덤하게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가령 지금 3단에서는 짧은뜨기 다음에 늘리기를 했다면 4단의 시작에서는 요 처음에 늘리기를 하고 그 다음 짧은뜨기 2번을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늘리기 위치에 다시 늘리기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우선 지금은 기본적인 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 상관하지 않고 우선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2번에 늘리기 1번. 자, 해서 또 끝까지 돌아왔고요.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부터 약간 티가 나는데요. 물론 원이긴 하지만 약간씩 살짝 이 부분에 각진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진 걸 피하고 완벽한 동그라미가 되기 위해서는 늘리기 위치를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빼뜨기와 기둥코를 했는데요. 자, 빼뜨기와 기둥코를 한 원형의 특징을 보자면 이렇게 빼뜨기 및 기둥코를 한, 즉 빼뜨기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나요. 다른 곳에 비해서 이렇게 표시가 나게 됩니다. 해서 최대한 표시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제가 아까 기둥사슬 할 때 힘을 줘서 작게 해주는 게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빼뜨기와 사슬뜨기를 할 때 다른 코들에 비해서 좀 힘을 줘서 뜨는 게 요 티를 안 나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게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그래도 이 뜨기의 좋은 점이라고 하면 각 단의 시작과 끝을 찾기 용이해서 초보자 분들도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빼뜨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안은 똑같이 6코로 시작해서 각 단마다 6코씩 늘어나는 6, 12, 18, 24의 도안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뜨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매직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손가락에 2번 감아주시고요. 자, 손가락에 2번 감으셔서 왼손으로 실 잡아주세요. 자, 역시 처음에는 이렇게 실 가져와서 한번 묶어주시고요. 자, 짧은뜨기 6번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끝실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실 먼저 당겨주신 다음에 끝실 당겨주시고요. 자, 매직링 조이기까지 됐고요. 아까 전에는 이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했다면 지금은 빼뜨기를 하지 않고 바로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해서 2단은 6코 모두 늘리기를 해서 12코를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첫 번째 코에 빼뜨기가 아닌 짧은뜨기 2번을 바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2번. 자, 이때 이왕이면 이 첫 번째 코에 뭔가 표시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단수링이 있으신 분들은 단수링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나는 집에 단수링이 없다 하시는 분은 자, 혹시 다른 색상의 실이 있으시면 다른 색상의 실을 한번 준비해 주세요. 자, 다른 색상의 실을 이렇게 밑에 끼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실이 끼워져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첫 코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첫 코를 표시해 놓은 다음에 계속 한 바퀴 돌아오도록 할게요. 늘리기 나머지 코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6번째 늘리기입니다. 자, 한 바퀴 돌아왔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벌써 아까 빼뜨기가 있었던 원형뜨기와는 차이가 생깁니다. 바로 요 단 차이인데요. 빼뜨기 없이 뜰 경우 이렇게 단 차이가 눈에 확 띄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뜨실 때에는 이 첫 번째 코 위치를 찾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조금 이제 숙련이 되시면은 이렇게 내가 뜬 코를 세면서 아, 여기가 첫 번째 코이구나를 찾을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단수링이나 이런 색깔이 다른 실을 이용해서 첫 코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단 12코가 되었고 3단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은 짧은뜨기 한 번에 늘리기 한 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을 먼저 걸쳐 놓고 자, 첫 번째 코에 빼뜨기 없이 바로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짧은뜨기 늘리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바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늘리기 해서 또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자, 역시 계속 단 차이가 눈에 들어오게 되지요. 자, 그리고 이제 4단을 해볼 건데요. 아까 4단에서 이렇게 도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는 이렇게 계속 같은 자리에 늘리기를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요 늘리기의 위치를 올려서 처음에 늘리기를 하고 그 다음 짧은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해서 첫 번째 코에 늘리기를 바로 해주세요. 하나, 둘, 늘리기 해주시고 짧은뜨기 한 번, 두 번. 그래서 아까랑 그냥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늘리기 위치를 바꿔서 늘리기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2번 해서 한 바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첫 코 표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단수링을 이용해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늘리기 한 번, 짧은뜨기 2번 해서 한 바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단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자, 이 단수링은 빼주고요. 저는 조금 더 명확한 비교를 위해 실을 잘라서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위해서 한번 나란히 놓아 봤습니다. 자, 이 파란색이 아까 빼뜨기와 기둥코가 있었던 원형뜨기고요. 반대로 여기는 빼뜨기를 하지 않은 원형뜨기입니다.
자, 모양을 보시면 빼뜨기를 한 경우에는 이렇게 각 단이 완벽히 원형의 모양을 띠고 있고요. 반대로 빼뜨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회오리 모양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빼뜨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빼뜨기한 위치가 표시가 나게 되고요. 이렇게 다른 코와 달리 이렇게 약간의 가로로 티가 나게 되고요. 빼뜨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으로 이렇게 단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 빼뜨기 하는 경우는 이제 배색을 해서 요 각 단을 완벽히 원형으로 끝내서 배색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반대로 요 경우에는 빼뜨기 표시 없이 쭉 떠가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떴을 때도 배색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아무래도 이 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색을 했을 경우 이렇게 계단식의 무늬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뭐 영상 중에 배색 티나지 않게끔 하는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파란색 원의 같은 경우에는 늘리기 위치를 바꾸지 않았고 빨간색 원의 경우에는 늘리기 위치를 바꿨었죠. 사실 지금은 4단까지밖에 뜨지 않아서 이 늘리기를 바꾸지 않았을 때 각지는 게 크게 티가 나지 않는데요. 이게 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요 각지는 게 더 심해지게 됩니다. 해서 완벽한 원 모양으로 뜨고 싶으신 분은 늘리기 위치를 겹치지 않게 위치를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요, 이 짧은뜨기를 이용해서 간단한 소품을 뜨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